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일상생활 시리즈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이 부모 자녀 관계, 두 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Q&A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또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울이라는 정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뭔가요? 소확행이다, 워나벨이다.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삶이죠. 그리고 자아실현입니다. 더 이상 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좀 마음도, 관계도, 내 삶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좌절이 되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참 쉽지 않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병원이나 또 상담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고 오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이 우울과 불안입니다.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울을 호소하는 그 경향성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 이 불안 사회다, 우울 사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감정들이 현대인에게 많이 경험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거 우울이라는 것은 아동 우울, 소아 우울, 청소년 우울, 뭐 성인, 장년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어느덧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손님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우울을 이해한 만큼 한두 가지 또 우리가 이것을 케어하는, 그런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 것도 우리가 셀프 케어, 자기 돌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분명히 그 신경정신과나 정신의학과를 가면 이것은 호르몬의 문제다라고 해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는 또 목사이지만 또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사로서 심리 내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우울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좌절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반복적인 좌절 경험,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 공통된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할 때는 항상 그 마음에 좌절되는 경험이 있는데, 그 좌절 뒤에 뭐가 숨겨져 있냐 하면 매우 강렬한 이상, 위시라는 엄청난 강렬한 소망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 상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위시가 그 마음 안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매우 강렬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강렬한 메시지, 이상과 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현실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삶이, 현실적 내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우울이에요.
근데 우울하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현실감이 있다.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뭐 이런 그 편집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 우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현실감이 너무 뚜렷해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현실감을 어떻게 가지냐면 균형 있게 갖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못 누리는 것, 이렇게 해서 파일을 통합해서 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긴 한데 자기에게 있는 강점, 긍정에 대해서는 전혀 안 봐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포커싱하는 게 뭐냐면 없는 거, 부족한 거, 아닌 거,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별로 없어. 뭐 나는 지금 학벌이 낮아. 뭐 나는 뭐 지금 돈이 별로 없어. 나는 지금 외모가 그렇게 아니야.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어도 성격이 좋거나 인성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형들 2명이 있는데 너는 얼굴이 너무 커. 네 얼굴은 너무 커서 몸무게가 얼굴로 다 쏠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군대를 갔는데 철모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철모를 받으면 그 안에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좀 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이렇게 철모를 쓰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대에서도 저 철모 중에서도 가장 큰 걸 줬는데도 안 맞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두상이 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늘 우울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클까? 나이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이럴까?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건강해지고 나니까 얼굴이 굉장히 미소가 있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고 그런 이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얼굴이 크다. 요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항상 이상에 살고 싶어 해요. 내가 가진 위시, 내가 가진 그 소망의 세계. 나는 얼굴이 연예인급으로 살고 싶고 나는 이런 저택에 살고 싶고 나는 이런 위치에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싶고 나는 뭐 이런 학벌을 갖고 싶고 그런 세계에서만 살고 싶도록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는 늘 없어 보이고 늘 부족하고 늘 아닌 것 같고 늘 결핍인 거죠. 그리고 늘 좌절스럽고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와서 호소를 해요. 무슨 호소를 하냐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한 내담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도 엄청 느리고 목소리도 작고 땅으로 쏙쏙 들어가요. 꺼져요. 그래서 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은 왜 그러면 우울하냐? 왜 우울하냐 하면 내가 이 삶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생겼던 결핍이 있었어요. 그 결핍이 나를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학벌도 가져보고 막 이런 돈 많이 버는 직업도 가져보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살아보니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상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또 다 좌절하고 또 결핍을 갖고 이러면서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더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강한 위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이상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렬한 욕구인 거죠. 원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울의 사고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더 반복적으로 결핍이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상과 내 현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멀면 멀수록 우울은 더 깊어지고 시간이 더 오래될수록 만성 우울로 가기도 하는 거죠.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지금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중에는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성, 그리고 결혼, 그리고 취업이라는 이 발달 과제가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질 때 우리 심리 내적으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죠. 요즘 사실 쉽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올해 졸업한 대학생들의 3분의 1이 미취업 상태에 놓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청년들도 이런 취업에 대한 문제들이 쉽지는 않고, 또 내가 고생했던 것에 비해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경제적 소득도 사실 원하는 만큼 쉽지가 않고, 또 이성과 만나고 결혼, 사실 과거는 결혼이라는 것이 선택이라기보다는 결정이었는 자연스러운 성장에서 누구나 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결혼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으로 바뀌어져 가는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나는 그 바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내 삶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울하기도 하죠. 제가 만나는 청년 내담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우울을 호소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우울을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중년들, 사실 중년이라는 과정에서는 갱년기도 남성 여성이 다 오죠.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는 시기죠. 여성들에게는 과거에 우리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한이나, 그리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심리적 해결 과제, 우리는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이런 과제들이 그동안은 내가 잘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했어요. 근데 갱년기를 맞으면서 이런 심리적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내적인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들이 막 나와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릭슨에 의하면 생산성의 시기예요. 이 시기가 내가 무엇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보는 시기예요. 40대, 50대 초반 이럴 때까지가. 제가 만나는 이렇게 남성 내담자들 보면요, 확실히 40대 중후반부터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이루어냈는가 못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장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합해보는 시간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다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거, 원했던 거, 소망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또 좌절이 되고 우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울은 그냥 자연스러운 손님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3가지 얘기하기 전에, 우울은 왜 자꾸 내 안에 점점 확대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울이라는 것은요, 우울이에요. 우울. 다르게 표현하면 우울을 벗겨보면 그 안에 이면에는 억울이라는 감정들이 많아요. 억울하다라고 하면, 내 안에 우울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하고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 분.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화도 있는 상태가 억울,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을 보면 쭉 처져 있고, 우리가 마치 이 배추에 소금을 절여 놓은 것처럼 쫙 가라앉은 느낌이 우울이거든요. 근데 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보면 뭐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을까라고 보면 그 안에 굉장한 자기 비난이 있어요.
이게 다른 감정들 정서들하고 좀 다르게 우울이라는 정서는 그 이면 안에 풀이 쫙 이렇게 죽을 때 이 풀이 죽을 때 소금 착착 뿌리면 풀이 이렇게 죽잖아요. 이 소금처럼 착착 뿌리는 게 뭐냐면 자기 비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잘 우울하지 않아요. 청소년 우울은 화를 많이 내지만 성인, 장년들 이 화를 이렇게 확 내는 사람들은 사실 우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 상담할 때는 안에 있는 자기 비난을 자기 연민으로 돌려서 이 연민 다음에 좌절을 충분히 알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를 내도록 도와줘요. 자기에게 화를 내지 말고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이걸 받쳐주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내게 이런 성장 과정에서 결핍을 주었던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런 화들을 좀 만들어줘요. 그걸 왜냐하면 이 우울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결핍으로 생겨 있는 억울한 마음들을 마음에 참고 억압하고 묻어두면서 그 모든 결핍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야. 쉽게 보면 그렇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인물이 안 돼서, 내가 여기에 적응을 못해서, 내가 성격이 별로여서,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기질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어떤 이상을 내가 바라긴 하는데 이 이상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화를 내보내지 못하고 자기 비난으로 나한테 많이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사티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면박꾼이다. 사티어라는 사람은 내 안에 면박꾼을 두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문제다라는 면박꾼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계속 이렇게 마음과 사고의 패턴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울한 길은, 우울의 패턴은 늘 자기 비난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세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를 쓰느라 선생님 힘이 더 없어지고 사라지네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이중고를 겪고 있네요.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요 힘이 착 빠졌잖아요. 소금 착착 치는 게 자기 비난이에요. 힘 빠지게 하는 거.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난을 해서.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 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한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럼 되게 착해 보이죠. 순해 보이죠. 그리고 싫은 소리 잘 못하고 행동 폭이 좁고 그리고 과격하지 않죠. 그거 다 안에 눌러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도록 돕는 과정을 해야 하죠.